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사저 운영비로 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 중에는 이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그리고 청계재단의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해온 그 재산 현황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예전부터 지목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재산의 수입과 지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이 외조카인 김동혁 씨 그리고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조카와 처남의 재산을 그 MB의 재산관리인들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하면 이 장부에 N이라는 알파벳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검찰은 이 N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의 재산을 자기 집 관리하는 데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윤옥 여사의 동창회비에도 이 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뭐 김동혁 씨나 아니면 이 김재정 씨의 가족들이 몰랐다고 하면은 고소를 해야 될 좀 그런 사안인 거죠. 논문으로 갖다 썼으니까. 예, 남의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 뭐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절도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러면 남의 돈을 갖다 쓰면. 그러니까 이게 뭐 집 수리하고 뭐 보일러값 내고 막 이런 데에다가 그 남의 돈을 갖다 썼다는 건데, 예. 네, 좀 의아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그 이시영 씨가 다스를 승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다스 계열사들이 이시영 씨가 인수한 그 해암, 그러니까 지금은 다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해암에 돈을 몰아줬고 여기에 이시영 씨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스나 뭐 홍은프레닝, 뭐 금강 이런 회사들이 그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어도 그 해암에 빌려준 돈이 무려 123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암의 몸집을 불려서 이 편법 승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시영 씨는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MBN에 따르면 그 이시영 씨는 검찰이 삭제했던 파일을 되살려낸 것을 알고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을 상대로 계좌 현황에 대한 진술을 캐물으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유, 그럼 구속영장 청구되면 발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실제로 네네 실제로 이 검찰이 14일 청계재단의 한 간부가 이 수사 단서를 없앤 혐의를 발견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증거인멸 뒤에 지금 이시영 씨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태고 네. 법원에서 곧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MB는 어떻게 될까요? MB는 뭐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근데 워낙 지금 혐의가 많고 다양한 데다가 지금 뭐 다스가 누구 거다 아니면 뭐 그 차명재산 도곡동 땅이 누구 거다 이런 관련 증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검찰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있고 도곡동 땅의 그 차명 재산을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 올림픽이 끝나면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뭐 혐의 입증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올림픽 시청권. 네, 지금 올림픽을 보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스켈레톤은 보고 계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도 매일같이 영포빌딩에 출근을 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요. 예. 네. 매일 대책회의래요? 네, MBN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수사망이 좀 좁혀오니까 이게 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 범죄 인도 협정 없는 그 출국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튀는 게 상책인데. 뭐 1도 2부 3빼 가시죠. 첫 번째는 도망가라. 네, 1도. 네. 검찰이 수사가 조여온다. 네. 그 검찰이 알려준 거예요. 1도. 일단 도망가라. 예, 2부. 2번 부정해라. 아니죠. 두 번째는 부정해라. 두 번째는 부정해라. 검찰 출두하면 부정해라. 네네. 3백. 백을 써라 뭐 이런 건가요? 세 번째 백을 찾아라. 네네. 1도 2부 3백. 시영아 튀어.
옛날에는 그 산백이 되게 좋았었는데 예. 네, 요새는 좀 그게 아닌 것 최고예요.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네. 국방부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의 14일 발표인데요. 예. 이 총선 대선 개입 정황이란 이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을 해서 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건 뭐 기무사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부의 비판적인 유저들을 수집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예. 하면 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그러니까 스팸 블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유포시켰다. 예. 이렇게 트위터에 신고를 해서 그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블랙팬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분들을 이제 뭐 북한 찬양 지지, 뭐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 그러니까 군 비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무사나 이런 데가. 예.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직접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고 하는데 특히 2012년 그 총대선 때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 지지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그리고 한미 FTA, 이 천안함 등과 관련해서도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 스파르타란 팀은 네, 뭐 영화를 딴 것인지 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길 거쳐간 요원만 500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 규모가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요?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끌어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기무사나 뭐 사이버 사령부가 뭐 댓글을 달고 개입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뭐 일종의 뭐 그 계속 군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했고, 근데 군에서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뭐죠? 이 사이버사가 이 블랙팬으로 불렸던 예. 그 아이디들을 분석을 해서 그 현황을 경찰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아이디 961개를 식별을 하고 악성 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예. 사이버사의 2013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문서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경찰이 이 명단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도감청하고 막 그랬겠죠. 네. 그 개인 사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 사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어쨌건 기무사와 이제 경찰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한 몸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지 국방부 내부에만에서의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기무사는 또 뭘 했는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기무사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다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있어 왔고 그렇죠. 검찰이 수색을 하는데도 계속 좀 방해를 했던 정황이 있어서 이거를 검찰에 맡기는 게 가장 좀 공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제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20분경에 그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이 목이 졸린 채 숨진 26세 A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A 씨는 지난 7일에 제주도에 홀로 여행을 왔고 9일에 울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추행 흔적도 있었나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됐는데 일단 나왔던 거는 그 목이 졸려서 숨졌다는 것만 나온 상태고요. 경찰은 이에 이 사건의 용의자인 32살 한정민을 공개 수배했었는데요. 이 한정민은 A 씨의 실종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대요. 뭐 피의자 조사는 아니고 참고인 조사.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을 어디서 본 적 없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도주를 해서 예. 제주도를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민은 현금만을 쓰는 등 철저한 도피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 나흘 동안 경기도 김포, 수원을 거쳐서 천안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자신이 묵고 있던 게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된 것은 14일 오후 3시경이었고요. 스스로 목을 끊는 흔적이 있나요? 네, 스스로 목을 매서 숨진 아하.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그 이시영 씨가 다스를 승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다스 계열사들이 이시영 씨가 인수한 그 해암, 그러니까 지금은 다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해암에 돈을 몰아줬고 여기에 이시영 씨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스나 뭐 홍은프레닝, 뭐 금강 이런 회사들이 그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어도 그 해암에 빌려준 돈이 무려 123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암의 몸집을 불려서 이 편법 승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시영 씨는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MBN에 따르면 그 이시영 씨는 검찰이 삭제했던 파일을 되살려낸 것을 알고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을 상대로 계좌 현황에 대한 진술을 캐물으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유, 그럼 구속영장 청구되면 발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실제로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 검찰이 14일 청계재단의 한 간부가 이 수사 단서를 없앤 혐의를 발견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증거인멸 뒤에 지금 이시영 씨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태고 이제 네. 법원에서 곧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MB는 어떻게 될까요? MB는 뭐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근데 워낙 지금 혐의가 많고 다양한 데다가 지금 뭐 다스가 누구 거다 아니면 뭐 그 차명재산 도곡동 땅이 누구 거다 이런 관련 증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검찰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있고 도곡동 땅의 그 차명 재산을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게 곧 올림픽이 끝나면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예. 네. 아마 뭐 혐의 입증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올림픽 시청권. 네, 지금 올림픽을 보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스켈레톤은 보고 계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도 매일같이 영포빌딩에 출근을 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요. 예. 네. 매일 대책해야 돼요. 네, MBN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수사망이 좀 좁혀오니까 이게 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 범죄 인도 협정 없는 그 출국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튀는 게 상책인데. 뭐 1도 2부 3빼 가시죠. 첫 번째는 도망가라. 예, 1도. 네. 검찰이 수사가 조여온다. 네. 그건 검찰이 알려준 거예요. 1도. 일단 도망가라. 예, 2부. 2번 부정해라. 아니죠. 두 번째는 부정해라. 두 번째는 부정해라. 검찰 출두하면 부정해라. 네네. 3백. 백을 써라 뭐 세 이런 번째 건가요? 백을 찾아라. 예, 네네. 1도 2부 3백. 시영아 튀어. 옛날에는 그 3백이 되게 좋았었는데 예. 네, 요새는 좀 일도가 그게 아닌 것 최고예요.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네. 국방부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의 14일 발표인데요. 예. 이 총선 대선 개입 정황이란 이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천여 개를 수집을 해서 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건 뭐 기무사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부의 비판적인 유저들을 수집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예. 하면 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그러니까 스팸 블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유포시켰다. 예. 이렇게 트위터에 신고를 해서 그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블랙팬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분들을 이제 뭐 북한 찬양 지지, 뭐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 그러니까 군 비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무사나 이런 데가. 예.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직접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고 하는데 특히 2012년 그 총대선 때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 그 지지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그리고 한미 FTA, 이 천안함 등과 관련해서도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 스파르타란 팀은 뭐 영화를 딴 것인지 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길 거쳐간 요원만 500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 규모가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끌어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기무사나 뭐 사이버 사령부가 뭐 댓글을 달고 개입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뭐 일종의 뭐 그 계속 군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했고, 근데 군에서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뭐죠? 이 사이버사가 이 블랙펜으로 불렸던 예. 그 IDD를 분석을 해서 그 현황을 경찰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ID 961개를 식별을 하고 악성 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예. 사이버사의 2013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문서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경찰이 이 명단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도감청하고 막 그랬겠죠. 네. 그 개인 사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 사찰로 넘어갈 수 예. 있는 거고, 어쨌건 기무사와 이제 경찰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한 몸에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지 국방부 내부에만에서의 일이 아니다. 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기무사는 또 뭘 했는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기무사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다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있어 왔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수색을 하는데도 계속 좀 방해를 했던 정황이 있어서 이거를 검찰에 맡기는 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사저 운영비로 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 중에는 이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그리고 청계재단의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해온 그 재산 현황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예전부터 지목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재산의 수입과 지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이 외조카인 김동혁 씨 그리고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조카와 처남의 재산을 그 MB의 재산관리인들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하면 이 장부에 N이라는 알파벳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검찰은 이 N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의 재산을 자기 집 관리하는 데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윤옥 여사의 동창회비에도 이 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뭐 김동혁 씨나 아니면 이 김재정 씨의 가족들이 몰랐다고 하면은 고소를 해야 될 좀 그런 사안인 거죠. 노민으로 갖다 썼으니까. 예, 남의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 뭐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절도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러면 남의 돈을 갖다 쓰면. 그러니까 이게 뭐 집 수리하고 뭐 보일러값 내고 막 이런 데에다가 그 남의 돈을 갖다 썼다는 건데, 예. 네, 좀 의아한